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사상 최강이라는 가장 강력하다는 대북 제재 결의 2371호를 채택한 지 한 달이 이제 지났습니다. 하지만 눈 하나 꿈쩍하지 않는 북한. 이유가 다 있었던 것 같습니다. 뉴스탑10 팀이 네 번째로 준비한 소식인데요. 자, 북한의 핵실험 강행에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 경제적인 제재를 강하게 하고 있는데 북한 내부에서는요. 워낙 오랫동안 제재를 받아와서인지 이 대북 경제 제재에 대해서 내성이 생겼나 봅니다. 자, 별로 북한 경제가 흔들리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려요. 심지어 장마당 경제는 더 안정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던데 어떻습니까? 네, 북한이 사고를 치기 전에, 그러니까 네. 도발하기 전에 제재가 올 걸 분명히 예측을 하고 네. 금년 초부터 중국으로부터 많은 생필품을 수입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바로 이 원유 같은 경우도 러시아 쪽으로부터 이렇게 많이 사들여놨기 미리 때문에 대비를 해놨군요. 지금은 현재는 안정적입니다. 안정적이지만 이게 시간이 좀 가면 갈수록 네. 북한 체제가 흔들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실제적으로 제재가 제대로 시작된 것은 금년 2월 이후이기 때문에 네. 이제 6개월 해보고 제재의 효과가 있다 없다 할 필요는 없어요. 네. 제가 볼 때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마 김정은이가 굉장히 흔들릴 거다. 그리고 북한이 최근 들어서 도발을 굉장히 속도를 빨리 하는 이유 자체가 네. 견디기 힘든다는 몸부림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네. 자, 특히 북한에 있는 장마당. 장마당은 사실 이 경제 원리가 작동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외부 요인에 굉장히 예민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고 미사일 도발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경제 제재를 받지만 안정이 되고 있다면서요? 네, 그게 아마 이제 제재 분야가 뭐 철광석이나 네. 무연탄이나 또 수산물이나 이런 큰 덩어리에 치중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민생, 장마당 경제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또 이렇게 무연탄이 수출길이 막히니까 대수 분야로 이동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민생의 연료 문제, 이런 문제가 기본적으로 해결되다 보니까 식량이 쌀이나 옥수수 가격, 또 돼지고기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가. 예를 들어서 쌀 가격은 보통 키로당 5,300원이 넘었는데 네. 지금은 뭐 4,000원대로 떨어진 것도 있고. 물가가 안정이 되고 있고. 네, 돼지고기 역시 이제 10,000원이 넘었는데 키로당. 네. 이것도 이제 뭐 8,000~9,000원으로 떨어지고. 어허. 이런 걸 보면은 나름대로 이제 이 국제사회 제재가 김정은 정권, 그 군수공업, 여기 분야에는 이제 아프게 작동하지만 오히려 반대로 인민들은 그와 거리가 좀 있다 보니까 나름대로 조금 여유를 느끼는 아하. 뭔가 좀 이중적인 지금 양태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이거는 김정은의 전략입니다. 아, 그래요? 전략이기 때문에 일단은 생필품 가격 안정시키기 위해서 네. 비축 물량을 풀고 네. 그다음에 또 도발하기 직전에 네. 많은 금년도 초에 중국으로부터 엄청나게 많은 수입이 있었습니다. 네. 생필품 쪽으로 해서. 네. 그래서 미리 준비해서 풀면서 아하. 국제사회에 제재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여론을 만들기 위해서 한 전략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김정은이 사실 이 굉장히 치밀하군요. 치밀하게 지금 도발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리 물가까지 잡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왔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리고요. 이 세컨더리 보이콧 그러니까 북한을 돕는 다른 나라들까지도 경제적인 제재를 받게 하는 그 세컨더리 보이콧 이 부분도요. 별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펴봤더니 북한 김정은을 버티게 하고 있는 3대 돈줄이 있었습니다. 그 3대 돈줄 가운데 첫 번째가 바로 해외에서 일을 해서 외화벌이를 하고 있는 일꾼들이라고요. 근데 하루 16시간씩 일을 하면서 노예 노동을 하고 있다. 그렇게 들리던데 제일 많이 나가 있는 데가 보니까 러시아 쪽이네요. 그렇죠. 러시아의 뭐 벌목이나 건설은 거의 북한 사람들이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뭐 쿠웨이트니 뭐 알제리, 리비아까지 중동까지 지금 나가 있는데 네. 뭐 쿠웨이트도 나가 있고요. 이게 지금 뭐 공식적으로는 한 5만 명이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죠. 한 8만 명 내지 10만 명까지 그러니까 은근히 이제 나가 있고 그 비자를 이렇게 다시 재갱신하는 식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없도록 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버는 임금의 10%만 본인에게 주고 90%를 몽땅 평양 정권이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버는 돈 100만 원을 번다 그러면
90만 원을 나라에서 90만 가져가는 원을 겁니까? 가져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저렇게 바깥 바람을 쏘일 수는 해외 근로자로 나간다는 자체에 벌써 영광으로 생각하고 착취당해도 좋으니까 내보내달라. 또 나가서 나름대로 알바를 하면서 또 돈을 벌어들여서 그 사람들은 뭐 텔레비전 한 대라도 사서 둘러매고 고향으로 돌아가면 그것도 금이 환야이니까 이런 모순들이 결국 김정은 정권의 저런 비자금들을 계속 충당시켜주는 빨대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외 파견 노동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외부 세계를 바라보는 경험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체제 붕괴의 원인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원인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해외에 나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성분 조사를 굉장히 철저하게 하고 들어온 다음에도 동향 감시를 합니다. 해외에서 보고 들어온 얘기를 하게 되면 바로 실질검증을 하기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그 세대에 적응하고 살고 있다는데 아까 왜 그러면 임금의 90%를 뺏기게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70%만 당에 바치게 돼 있고 30%는 자기가 가지게 돼 있는데 그 20%는 그럼 또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 주요 계기 때마다 2.16 행사다, 4.15 행사다, 9.9절이다 때마다 또 달라 그러고 그다음에 우리가 당대회를 하니까 돈 내라 그래가지고 계속 뺏기다 보니까 90%가 되는 겁니다. 원래 규정상은 70%를 북한 정권에 갖다 주기로 돼 있는데 그나마도 또 뜯어가는군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북한 김정은을 유지하는 3대 돈줄. 자, 두 번째 돈줄은 바로 의류 수출이었습니다. 지금 이 대북 제재를 통해서 석탄, 무연탄 이런 것들이 이제 수출을 할 수 있는 길이 막혔는데 북한산 의류 수출이 어마어마한 양을 차지하고 있다면서요? 예, 물론 철광석이나 석탄에 비해서는 좀 아직까지는 미미한 수준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2009년도에 약 600억 달러에서 600억 원에서 지금 그러니까 2015년도에 7,200억 원으로 무려 11배나 수출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가 없으면 잇몸을 버틴다고 어쨌든 의료 수출이 좀 활성화되면서 외화벌이에 나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그렇게 옷을 많이 수출하고 있다면 이 옷 중에 메이드 인 노스코리아라는 좀 이 상표를 좀 봐야 될 텐데 옷에 그렇게 메이드 인 노스코리아라고 이렇게 브랜드가 써 있는 거는 거의 찾을 수가 없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중국 그 기업들이 북한에다가 OEM으로 해서 자기네 상표를 붙여서 수출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북한에서 만들었지만 메이드 인 차이나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북한산이라는 것을 표시를 잘 보기가 힘든 겁니다. 더군다나 우리 기업들도 북한에다가 OEM으로 만들어서 메이드 인 차이나라 해가지고 우리 국내에 수입하다가 최근에 정부에서 그거를 이제 철퇴를 내렸기 때문에 지금은 수입이 많이 줄어들었답니다. 그렇군요. 안찬일 소장님, 지금 주력 북한의 이 대중국 수출 주요 옷가지들을 분류를 해봤는데 남성 재킷, 코트, 또 주로 이제 코트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품질은 어떤가요? 이 중국에서 이 인정을 좀 받나요, 품질? 북한의 그 근로자들이 개성공단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시키는 걸 아주 착실하게 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사회주의에 적응해서 자기네 일은 대충 하지만 저건 외화를 보는 일이고 또 감독 체계도 비교적 잘 돼 있고 그 상품이 결국은 이제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 돼 있고 그래서 미국까지 나가기 때문에 중국에서 요구성이 대단히 높다 보니까 저걸 꼼꼼하게 바느질을 해야지 잘못하면 저게 가격 체계나 이런 데서 북한이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 질적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북한을 견디게 하는 세 가지, 이 두 가지를 살펴봤고요. 세 번째는 바로 원유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중국으로부터 대부분의 원유를 공급받고 있는데 지금 러시아의 눈치를 보느라고 중국이 지금 함부로 원유 공급 중단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처지라면서요? 그렇죠. 만약에 중국이 원유 공급을 중단하면 앞으로 북한이 러시아의 위성국이 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잠깐 얘기를 했지만.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원유의 완전한 중단은 좀 힘들고 공급량을 좀 줄이든가 아니면 어떤 특정 기간만 중단할 수 있는 그런 그 부분적 중단을 현재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도요, 북한을 향한 세계의 제재 강도가 심해지는 와중에 우리의 입장, 우리 정부의 입장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낙연 총리가 한 말입니다. 들어보시죠. 매우 엄중한 상황입니다. 북한의 완전한 핵무장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아 보입니다. 북한의 폭주를 멈추게 할 특단의 대책이 화급합니다.
대화는 궁극적으로 필요하지만 지금은 북한과의 대화를 거론할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북 원유 공급 중단, 해외 노동자 송출 금지와 같은 북한의 외화 수입원 차단을 비롯한 강력한 대북 제재를 주변국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네, 반복되는 도발 그리고 반복되는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 계속 이게 반복되다 보니 북한 체제가 또 이 경제 제재에 대한 내성까지 갖추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